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 2010을 위한 계산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산기를 제가 새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 그래서 어젠가 그제 만든 거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부분에 다 핵심이 나오고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들으시고 끝까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내용들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새로 만든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 2010에 해당되는 거든요. 여기다가 노란 칸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시면 2001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꽤 오래됐죠. 벌써 12년 됐잖아요. 새로 있는 진단 기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2020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약 독자분 중에서 2002년도에 새로 나왔다 진단 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전 진단 기준에 비해서 2020 진단 기준의 의의라든 이것들 뒷부분을 말할게요. 일단 자 그래서 노란선에다 0 또는 1만 기입하는데 여기다가 숫자로 1 이렇게 엔터를 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죠. 이렇게 해서 0, 1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당연히 이 5개 중에 하나만 1해야 되겠죠. 1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동시에 이 두 군데 1 했다. 이렇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막 일어난다고 막 메시지를 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0 하나만 1이 되도록 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큰 관절 1개일 때, 큰 관절이 2개에서 10개일 때, 작은 관절이 4개에서 10개일 때 3점 그랬거든요. 작은 관절이 뭐냐, 큰 관절이 뭐냐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면 그 다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정인자, 류마티스 팩터라든지 산티 CCP 같은 경우가 있으면 낮은 저가는 1 치면 알아서 여기 2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또는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되면 1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1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합이 7점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됩니다. 6점 이상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이 7점이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2010 진단 기준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전에 요곳에 링크 주소는 유튜브 밑에 달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는 중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 이 진단 기준이 갖고 있는 의의라든지 임상의료에서 어떻게 중요한가, 과거에 있던 진단 기준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책 1차 진료를 위한 정형외과 책에 102쪽이 있는데요. 과거에 여러분들 학생 때 배우셨던 진단 기준, 옛날에 배웠던 진단 기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 진단 기준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꽤 심한 사람 기준이 있는데 6주 이상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꽤 심한 사람입니다. 그럼 새로 만든 진단 기준은 훨씬 초기에 만들어져요. 심지어 기간이 6주 이내더라도 혈액 검사라든지 관절 증상을 가지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훨씬 초기에 진단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드마드라는 약이 나왔잖아요. 드마드 계통의 약들이 나왔습니다. 그 드마드 계통의 약들이 심각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코스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조기에 진단하는 것들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약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치료에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했고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법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티-CCP라든지 류마티스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했고 제가 책에 보면 요 링크 주소를 가볼까요 한번? 제가 옛날에 PHP로 만든 진단 링크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쪽에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당신 계산하기 딱 하게 되면 당신은 합계는 3.2로 진단되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게 PHP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만들기 위해서 PHP 따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웹 서버에다 올려야 되는데 웹 서버가 이제 무료 서버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또 무료 연장한다고 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주 귀찮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됐고, 또 앱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타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에서 그냥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데 다 올려놓으시고, 그냥 바로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블로그로 바꿔서, 하도록 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앱도 너무 귀찮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로 대체하니까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류마티스 관절염 2010 말고 어제 만든 것은 통풍, 그다음에 또 강직성 척추염 앞으로 만들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 뭐 등등등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블로그 올릴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유튜브에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링크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돼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제일 밑에 보면 다른 관련된 진단 기준들을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가게 되면 그거를 클릭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게끔 류마티스 관절염뿐 아니라 뭐 다른 통풍 등등등 정형외과 관련된 진단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